내 이름은 이재훈 58배 남자다. 아침에 눈을 떠도 저녁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도 방 안은 고요하기만 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 처음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그저 시간에 몸을 내맡겼고 이제는 그런 공허함에 무뎌진 자신을 깨닫는 순간이 더 고통스러웠다. 직장에서는 여전히 이 부장님 소리를 들으며 일했고 겉으로는 별탈 없이 살고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퇴근 후 문을 열고 들어온 집은 얼어붙은 동굴처럼 나를 삼켜버렸다. 한때는 주말마다 캠핑을 다니던 사람이었다. 스케줄이 빈날이면 영화도 보고 사람들을 만나 수다도 떨었었다. 그 모든 걸 잃고 난 후 나는 주말마다 소파에 파묻혀 텅 빈 천장만 바라보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동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야, 혜준아, 그러다 진짜 병나겠다. 이번에 같이 가자. 묻지마 관광 들어봤지? 묻지마 관광 이름부터 생소하고 어딘가 위험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별 생각 없이 던진 동진의 농담 섞인 권유가 마음 한켠을 건드렸다. 결국 나는 전단지를 들고 망설였다. 그리고 어느 조용한 밤 혼자 맥주를 마시다 충동처럼 전화를 걸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행사 신청하시겠습니까? 전화기 너머의 밝은 목소리는 나를 이끌었고 나는 토요일 아침 낯선 사람들 틈에 서 있었다. 버스는 생각보다 크고 깨끗했다. 335 모인 이들 대부분은 내 또래거나 그보다 조금 어린 듯했다. 주최 측은 자연스럽게 짝을 지어주었고 내 파트너는 단정한 단발머리에 깔끔한 차림의 여성이었다. 나보다 약간 어려 보였지만 나이보다 훨씬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풍겼다. 안녕하세요, 지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지연. 그녀는 웃으며 이름만 가볍게 알려주었고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 긴장이 풀렸다. 버스는 어느새 도시를 빠져나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옆자리의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가끔 짧게 웃었다. 우리는 목적지를 모른 채 어색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름도 직업도 사는 곳도 묻지 말 것. 단 하루 낯선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규칙 덕분에 오히려 말들이 가벼워졌다. 깊이 알려 하지 않아도 됐기에 편했다. 해변에 도착했다. 푸른 바다, 잔잔한 파도 소리, 하얀 모래밭. 우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다.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괜히 지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유를 설명할 필요 없이 그저 감정만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회를 먹으며 가볍게 술을 곁들였다. 그녀는 와인을 좋아한다고 했고 나는 소주를 한 잔 따라주었다. 해가 질 무렵 버스는 다시 우리를 태우고 작은 펜션으로 향했다. 각자 1인실이었지만 지연은 로비바를 가리키며 조심스레 물었다. 잠깐 같이 와인 한 잔 하실래요?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조용한 바 잔잔한 재즈가 흐르고 우리는 와인 한 병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지연은 가끔 웃었고 나는 자주 웃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시간이 흘러 와인 한 병이 바닥났을 때 지연은 조용히 물었다. 오늘 같이 있고 싶어요. 이름도 묻지 말고 내일도 생각하지 말고.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뛰었다. 망설임은 없었다. 그렇게 나는 낯선 여인과 낯선 하룻밤을 보냈다. 창밖에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얇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희미하게 물들였다. 지연은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열기도 부끄러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담담한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잘 지내세요. 짧은 인사. 그리고 그녀는 방을 나섰다. 나는 침대에 앉아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 그게 우리 둘의 룰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 우리는 같은 버스에 있었지만 서로를 모른 척했다. 도착 후 마지막 인사도 없이 흩어졌다.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다.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때우고 다시 잠드는 반복. 하지만 그 하루 그 여인이 남긴 온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문득문득 생각났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손길, 그녀의 향기.
그러나 나는 알았다.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몇 달이 지나면서 기억도 희미해질 거라 생각했다. 그러다 어느 날 딸 유림이 연락을 해왔다. 아빠, 나 결혼할 것 같아. 기쁨과 허전함이 동시에 몰려왔다. 아이가 떠난 자리엔 또 다른 공허함이 찾아올 것 같았다. 하지만 축하해야 했다. 딸이 선택한 사람을 만나야 했다. 상견례 날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조금 일찍 도착해 숨을 고르고 테이블에 앉아 상대를 기다렸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거기 테이블 건너편 딸의 예비 시어머니로 앉아있는 여성. 낯익은 얼굴. 지연이었다. 묻지마 관광에서 그날 밤 함께했던 그녀.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지연도 나를 알아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침착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연입니다. 이름조차 다르게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만남은 서로의 딸과 아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행복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상견례는 무탈하게 진행됐다. 딸 유림은 환하게 웃었고 민수도 든든한 사위감으로 보였다. 지연, 아니 박지연 씨는 단정한 투피스 차림으로 품격을 갖춘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다. 우리 둘은 아무 일 없던 듯 필요한 대화만 주고받았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며 생각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까? 묻지마 관광에서 스쳐간 인연이 이렇게 다시 내 앞에 나타나다니. 더구나 이제는 사돈이다. 서로의 자식을 연결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관계. 차라리 모르는 사이로 남았더라면 그날 밤을 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녀와 나는 우리만 아는 비밀을 안고 살아야 했다. 며칠 후 유림이 내게 물었다. 아빠, 민수 어머님 어때? 첫인상 좋지 않았어?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래. 참 품이 있어 보이더구나.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품이 있어 보였지만 내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지연이 있었다.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속삭이며 웃던 그녀가. 시간이 흐르고 결혼식 준비는 속도를 냈다. 웨딩홀을 예약하고 예물 상담을 하고 양가 부모가 다시 만나 식사도 했다. 그때마다 지연과 마주쳤다. 우리 둘은 조심스러웠고 필요 이상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녀도 나도. 그러나 눈빛은 숨길 수 없었다.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박재현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정 선생님, 우리 앞으로 자주 봐야겠어요. 사돈끼리 골프라도 한번 치러 가시죠.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좋죠. 서로 자주 얼굴 보면서 친해져야죠. 지연은 그 말에 가볍게 웃었다. 아무 일 없는 듯, 정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하지만 내 가슴속 어딘가가 미세하게 저릿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그녀는 그날 밤을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처럼 잊지 못하고 있을까?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텅 빈 천장을 바라봤다. 그날 밤 그녀의 체온, 속삭이던 목소리, 조심스럽게 서로를 끌어안던 순간 그 모든 것이 되살아났다. 나는 알고 있었다. 잊어야 한다는 걸.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 결혼식이 다가왔다. 유림은 하루가 다르게 들떠 있었고 나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감췄다. 그러던 중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결혼식 열흘 전 집으로 배달된 택배 상자 하나. 보낸 사람은 민수였다. 내용물은 예단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결혼식 영상 샘플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유림이 부탁한 것이라며 웨딩 영상 업체가 보내준 거였다. 나는 별 생각 없이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영상이 시작됐다.
커플 화보 촬영, 웨딩홀 리허설, 인터뷰 장면들. 그리고 갑자기 화면이 깨졌다. 짧은 순간. 화면은 어떤 방을 비추고 있었다. 흐릿한 영상 속에서 남자가 누군가를 다그치듯 소리치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너까지 날 무시해.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제발 그만하세요. 그 목소리. 어디서 들은 듯 익숙했다. 그때였다. 문득 스쳐 지나간 생각. 지연. 그리고 남자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다. 박재현 씨였다. 충격에 노트북을 덮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혹시 지연이 말했던 남편의 외도와 폭력이 사실이었던 걸까? USB를 다시 꼼꼼히 살폈다. 아마도 업체 측 실수로 다른 파일이 들어간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영상을 통해 확신했다. 지연은 결코 평범한 가정의 여자가 아니었다. 겉으로는 품이 있는 아내, 성공한 남편과 함께하는 중년 부부였지만 실상은 폭력과 배신이 뒤섞인 가짜 가족이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나는 가만히 있어야 할까? 유림과 민수, 아이들의 결혼은 괜찮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녀를 비난해야 할까? 아니면 이해해야 할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보낸 사람은 지연이었다.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나는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답장을 보내야 할지 만나야 할지 이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지연은 약속 시간보다 5분쯤 늦게 나타났다. 평소보다 훨씬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에 아무런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그 모습이 더 진솔해 보였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지연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커피를 주문하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나는 USB 속 영상을 떠올리며 긴장했다. 민준이 결혼.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어요. 정말 좋은 아이잖아요. 유림이도 밝고 착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었다. 그날 그 영상에 대해.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혜씨, 죄송합니다. 오늘은 저도 꼭 물어야 할 게 있습니다. 지연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USB 얘기를 꺼냈다. 그리고 박재현 씨의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지연은 잠시 굳어 있었다. 그리고 이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보셨군요. 그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네, 맞아요. 민준이 아버지.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집안에서는. 말을 잇지 못한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는 저도 이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너무 어려서. 그리고 재현 씨 가족들이 워낙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커서. 그녀는 차분하게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결국 저는 참고 사는 걸 택했어요. 민준이만은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민준이만은 밝게 따뜻하게 키웠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고백은 너무나 무거웠다. 결혼식이 끝나면 저는 재현 씨와 완전히 별거할 생각입니다. 지연의 눈빛은 단호했다. 아이들만 행복하다면 저희 부부가 어떤 관계든 상관없어요. 부디 민준이와 유림이에게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부탁 앞에 나는 무너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딸 유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결혼을 해도 괜찮은 걸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결혼식은 코앞이었다.
이미 양가 친척들에게 청첩장도 돌렸고 하객 초대도 끝난 상태였다. 이제 와서 무언가를 뒤엎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게다가 무엇보다 유림의 행복한 얼굴이 마음에 걸렸다. 딸은 민준과의 결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다. 나는 그 꿈을 짓밟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알아버린 진실을 모른 척하는 것도 죄책감이었다. 나는 결국 혼자 한강변을 걸었다. 불어오는 바람이 옷깃을 스쳤지만 좀처럼 머릿속은 정리되지 않았다. 정해준 너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쩌면 진실은 진실대로 숨기고 아이들에게는 행복만을 빌어야 할지도 모른다. 모든 인생이 다 깨끗하고 순탄할 수는 없으니까. 세상에 완벽한 결혼, 완벽한 가족이 어디 있을까? 고민 끝에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유림과 민준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것이면 충분한 거라고. 그들의 결혼을 방해할 권리는 내게 없었다. 며칠 후 유림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다음 주에 민준이네 집에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식사하려고 해요. 민준이 부모님이 초대했어.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그래, 알겠다. 시간 알려줘. 통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은 무거웠다. 박재현 씨와 또 마주 앉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과거는 과거로 묻자. 어떤 감정도 어떤 기억도. 오직 딸의 행복을 위해. 식사 당일 나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이미 민준과 유림 그리고 박재현 부부가 도착해 있었다. 지연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형식적인 인사. 가벼운 악수. 박재현 씨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자, 오늘은 우리 사돈끼리 마지막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는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다. 식사는 정중하게 진행됐다. 유림과 민주는 밝았고 지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가끔 지연과 눈을 마주쳤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묻자. 그녀도 나도. 우리 둘은 서로에게 작은 흔적을 남겼지만 이제는 서로를 지운 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다. 결혼식 하루 전날 나는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내 사진이 놓인 거실 한켠. 그곳에 소주 한 잔을 올려두고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딸아이의 결혼식, 이 중요한 순간에 나는 너무 많은 비밀을 짊어진 채 서 있었다. 묻지마 관광에서의 하룻밤. 지연과의 인연. 박재현 씨의 폭력. 그 모든 것을 품은 채 딸을 시집 보내야 했다. 아침이 밝았다. 웨딩홀은 화사한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유림은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 눈부셔서 순간 숨이 막힐 정도였다. 아빠, 떨려요. 유림이 내 손을 잡았다. 나는 힘껏 손을 잡아주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내가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신랑 입장. 그리고 신부 입장. 유림은 내 팔을 꼭 끼고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지난 세월을 거슬러 걷는 것 같았다. 제단 앞에 도착해 나는 민준에게 딸의 손을 넘겼다.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디선가 바라보고 있을 거라 믿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딸.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객들의 축하 속에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그리고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가족 테이블에 앉아있던 지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속에는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다. 감사, 미안함, 다짐. 우리 둘만 아는 약속이었다. 그날의 기억은 오늘로써 끝내자.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졌다. 하객들은 웃고 떠들며 축하를 건넸고 나는 잔을 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인사를 했다. 박재현 씨는 건배를 제안했다. 우리 두 가족 오늘을 시작으로 영원한 인연이 되기를.
잔을 부딪혔다. 속은 쓰렸지만 얼굴에는 웃음을 걸쳤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를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피로연이 거의 끝나갈 무렵 유림이 다급하게 나를 불렀다. 아빠, 잠깐만. 딸은 창백한 얼굴이었다. 무슨 일이야? 아빠, 이거 좀 들어봐. 유림은 휴대폰을 내밀었다. 녹음 파일 하나가 켜져 있었다. 내가 몇 년이나 참았는데 너까지 날 무시해? 익숙한 목소리. 박재현 씨였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이게 뭐야, 유림아. 오늘 민준이가 내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려고 하다가 잘못 눌러서 USB 복사본이 있던 걸 발견했대. 거기서 이 녹음 파일을 찾았어.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USB 사건. 그때 놓쳤던 다른 파일. 그리고 그걸 아이들이 발견한 것이다. 아빠. 민준이도 알아버렸어요. 민준이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당했던 거 처음 알았대요. 나는 말을 잃었다. 민준이 엄청 충격받았어요. 결혼식 끝나고 펑펑 울었대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아빠, 우리 어떡해? 나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모든 게 드러나 버렸다. 감추려고 했던 진실, 덮으려 했던 과거. 이제는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유림아, 괜찮아. 모든 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딸의 어깨를 꼭 안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말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실과 마주서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결혼식은 끝났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민주는 사흘 동안 연락을 끊었다. 유림은 매일 울었다. 나는 무력하게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민준 쪽에서 연락이 왔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요. 강남의 조용한 카페. 민준, 유림, 나 그리고 지연이 함께 자리했다. 민준은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죄송해요. 어머니가 그런 상황이었던 걸 몰랐어요.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런데 왜 숨기셨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감쌌다. 내가 알 필요 없는 아픔이라고 생각했어. 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알아야 할 진실이었어요. 민준의 말에 지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찢어졌다. 유림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우리 부모님 문제는 우리 둘 문제랑 별개야. 나 너 믿어. 민준은 유림을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유림아. 너한테 이런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짧은 침묵이 흘렀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준아, 그리고 유림아. 어른들의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하고 아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지연도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미안하다,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다 솔직하지 못해서.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진 않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았으니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이들은 우리보다 강했다. 우리는 아이들을 걱정하며 숨기고 감췄지만 그들은 진실을 알고도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민주는 유림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 서로 믿고 가자. 유림은 눈물을 머금고 웃었다. 응, 민준아. 그날 카페에서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다.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양가 가족이 다시 모였다. 민준과 유림이 마련한 작은 저녁 식사 자리. 박재현 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연은 조용히 설명했다. 곧 이혼할 예정이에요.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는 그녀의 결심은 단단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녀를 응원했다. 이제라도 자신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다. 저녁 식사는 밝은 분위기였다. 민준과 유림은 여전히 사랑스러웠고 지연도 조금은 편안한 미소를 되찾은 듯 보였다. 식사가 끝나고 지연이 나를 따로 불렀다. 정 선생님.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고맙습니다. 서로를 향해 작은 미소를 주고받았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되어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하룻밤으로 이어진 남녀가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아이들을 응원하는 사돈. 그것이면 충분했다. 식당을 나서며 유림이 내 팔을 끼었다. 아빠, 나 행복할 거야. 나는 딸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그래, 유림아. 너는 분명 행복할 거다. 민준이 유림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그 모습은 너무나 든든하고 아름다웠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밤하늘. 어딘가에서 아내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우리 딸 잘 키웠지?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변을 지났다. 그곳은 지연과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었던 장소였다. 문득 그때의 그녀가 떠올랐다. 조용히 내민 손. 서로를 이해하려는 눈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고받았던 서로의 작은 용서와 다짐.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삶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서로를 이해하고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살다 보면 참 예상치 못한 만남과 이별을 겪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짧게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오랫동안 가슴속에 남기도 하지요. 오늘 이야기는 외로웠던 두 사람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묻지마 관광이라는 낯선 하루 속에서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던 남자와 여자. 그들은 이름도 직업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오직 온기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믿을 수 없는 운명처럼 서로의 아이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었지요. 처음엔 당황하고 아프고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그들은 과거의 흔적을 넘어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과거, 상처 입은 시간들. 그 모든 것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잊고 싶은 과거, 마주하기 두려운 진실. 그러나 때로는 그 모든 것을 품고도 꿋꿋이 웃으며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지만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따뜻한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어떤 아픔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사랑과 용서가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